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안보협의회 성명 등에 반발하는 공식 성명을 어제 발표했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형식부터 보자면은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이더라고요. 당국자명의 공식 성명이나 담화가 아니었는데 좀 수위 조절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수위 조절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수준은 당연히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하거나 담화를 네. 발표하고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 높은 수준은 역시 김여정이죠. 김여정의 담화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의중을 대변하는 고강도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수준이 세 번째 정도가 외무성이나 총참모장, 총반부 당 주요 부서에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국가사회단체에서 성명, 그리고 이번에 나온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그 다음 단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북한이 발표하는 담화의 수준을 보면은 좀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렇군요. 자, 내용을 좀 짚어보면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핵 추진 잠수함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북한이 또 나름대로 그만큼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읽히고 있는데, 첫 네. 번째는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난 3월 8일 김정은이 직접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사진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이 잠수함은 그냥 원자력을 동력으로만 하고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거기 때문에 비확산 체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반면에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핵 동력을 사용함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SSB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비확산 체제에 위반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당성의 문제가 걸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뭔가 방어하기 위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북한의 고민인데, 3월 달에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건조가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이것은 기술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전 배치하는 데까지의 시간이나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미국과 협력이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 10년이라고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얘기했는데, 네. 보통 그냥 듣기로는 10년이 꽤 긴 시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실전 배치까지 생각한다면. 네. 근데 북한의 현재 있는 기술력으로는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러시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강력하게 한국을 비난했죠. 한국을 핵무장의 전초기지라고 얘기했고, 또 중국을 뭔가 끌어들여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드는 게 중국 견제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끌어갔습니다. 네, 이 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해서는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한다라는 주장도 했는데, 결국 이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는 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결론의 파트에서, 논평의 결론의 파트에서 보면 그런 본인들의 입장을 아주 명백히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이 의미는 그 이전까지 자신들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은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준 핵 보유국, 북한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만, 네.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 또 그들의 의도, 한국과 미국의 의도는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매우 침략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자신들이 개발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결론부에 그래서 자신들은 당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이 논평, 그러니까 발표의 수준이 낮고 또 쓰는 표현들은 사실은 상당 부분 절제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은 앞으로도 이 뭔가 미국과의 대화를 좀 염두에 두고 좀 절제한 부분은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앞서서 짚어주신 그 당위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는 북한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는 아직 좀 예측하기는 힘들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 개발을 계속 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네. 명백하게 지난 9월 21일 김정은이 시정 연설을 통해서 자신들은 이미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비핵화를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을 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간에 8차 당대회를 2021년 했고
올해가 8차 당대회 국방발전 계획의 5개년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9차 당대회를 할 건데요. 거기에 5개 전략 무기, 이게 다시 핵과 관련된 무기인데 거기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원래 자신 계획에 따라서 밝혔던 이 핵을 고도화하고 강화하는 그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 뭐 김여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총참모부에서 이 군인이 장성이 나오거나 해서 굉장히 거친 언사를 얘기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좀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을 좀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어제 이 반응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북한의 입장,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죠. 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야 우리야말로 정말 방위적인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먼저 핵 추진 전략 잠수함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뭐 작전 계획이라든지 한미 간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합훈련들이 1차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하고 방어를 한 이후에 반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전제가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네. 북한이 정말 명백한 징후로 한국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것은 국제법에서 허용됐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지만 네. 작전 계획 자체가 우리가 북한이 말하는 식으로 침략 행위를 할 그럴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우리의 방어를 위한, 국방을 위한 그런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 나오는 사진이 지난 3월 8일 북한이 스스로 보여줬던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설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 팩트시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나오기 전에 사실 우리 국방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북에 제안한 상태지 않았습니까?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글쎄, 보세요? 그거는 뭐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어. 판단이 되는 게, 역시 9월 21일 날에 그 김정은의 시정 연설에 한 네. 40분 정도 되는 연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남 조치와 대북 조치에 자신들의 그런 입장을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한국이랑은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이른바 민주던 이른바 보수던 한국의 정부의 성격과 상관없이 항상 북한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전혀 이제 한국과는 상대를 하지 않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며 마주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북한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담화나 성명의 가장 핵심은 김정은의 연설이거든요. 이것은 네. 북한 체제상 헌법, 그 위에 노동당 규약, 그 위에 수령의 교시라고 불리는 연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명령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이 명령이 철회되고 자신들의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이 한국과의 그 마주칠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더군다나 그 MDL에서 계속 그 군사 분계선에서 북한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처음부터 만약에 한국과 그 MDL의 선에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논의할 생각이 있으면 처음부터 군사회담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군사 분계선에서 장벽을 세우고 철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앞으로도 한국이 군사회담을 대화를 제시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한국과는 마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지금 북미 회담을 미국 측은 원하고 있잖아요. 미국과는 가능성을 다 열어놨죠. 그러니까 이것도 9월 21일 김정은의 연설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가장 큰 틀에서 자기가 트럼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자체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7월 달에 김여정이 비슷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자신의 지도자와 트럼프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 정말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면은 매우 트럼프를 비난을 했겠죠. 그 네.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김여정의 담화도 그렇고 김정은의 연설도 그렇고 미국이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된다. 이제 새롭게 생각을 하라는 의미고요. 그것은 네. 기존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핵을 어떤 형식으로든 선언적 방식으로라도 인정하는 형태로 가서 이제는 군축 협상을 하자. 네. 그러니까 그것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이고요. 네. 이번에 그 논평에도 나왔습니다만 또 하나의 조건이 미국이 북한에 갖고 보이고 있는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 그것은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거든요.
북한이 매우 꾸준하게 한미가 어떤 형태로든지 연합훈련을 하거나 전략자산이 이번 논평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중단해라. 이것은 2018, 19에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때도 늘 김정은이 요구했던 첫 번째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 조치가 먼저 돼야, 그런 조건이 맞아야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북한은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당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미국은 북한 핵포기를 유도할 당근도 없고 채찍도 없는 상황이다. 또 중국을 움직여야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보통 미국의 전략가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여전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제 강대국의 인식으로 보면은 당연히 북한은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있죠. 뭐 그것은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90% 이상의 대외 무역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또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전략가들이나 정책 결정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나서면 당연히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2018, 19 뭐 계속 나옵니다만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수차례 만났고 또 이 실무 협상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략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는 있지만 정말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해서 핵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북한은 이미 60년대부터 이른바 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중국과 소련과의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자주 외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정말 엄청 큰 어떤 반대급부를 주지 않는 한 지금 폼페이오 전 장관이 얘기한 그런 것은 가능성이 적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주변국들 상황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에 지금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2017년에 우리 사드 때의 상황을 꼭 생각하게 만드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오고 가고 있고 거친 언사가 단순히 거기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이미 그 중국의 일본을 가는 관광객들이 취소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어떤 수준 중국이란 국가의 특성을 보면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본산 물건을 사지 않는 그런 그 일종의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반일 감정을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네. 한국도 사실은 이 가능성을 앞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만 해협 위기라는 것은 미국이 가장 중시한 겁니다. 얼마 전에 커틀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 이유 자체가 사실은 한국 해군이 연안 해군에서 대양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중국 견제에 한국이 일정 수준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뭐 딱 그렇게 뭐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중국 견제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미국이 현재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만 해협 위기도 있다. 근데 대만 해협의 위기에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 동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일본이 먼저입니다. 일본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칠함대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선이지만 한국도 주한미군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만 해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케이치 수상은 좀 굉장히 나간 얘기를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한국도 여기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한국 또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 한국과 일본에게 부과된 부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이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외교라든지 이런 관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수준 그 이른바 레드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네. 정부에서 대만 해협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가 힘을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중국에서 거친 표현이 나왔죠. 그 중국 외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뭐 더
심한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대만 해협의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은 아니고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 그 수준으로 조정을 했더니 여기서 중국이 그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외교적인 수사를 거기까지 쓸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맹 현대화라 해갖고 사실 네.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미가 협의를 하되 이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비공개적으로 앞으로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한국한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사실 일본과 같이 비공개로 얘기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것이 한국과 일본이 원치 않은 분쟁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방기되거나 하는 그 두 가지 위협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잠깐 여쭤보죠. 중국 정부가 그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살짝 했더라고요. 그동안 사실 중국은 독도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도를 봐야 좀 될까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온 맥락이 네. 현재 중일 간의 관계가 안 좋았고 중일 간에도 이것이 나우이다이와 센카쿠에서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중국이 독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방금 앞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이 주변 국가 결국 한국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독도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조심스럽게 당연히 독도 문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이 문제가 불거지면 한일 관계는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의도를 알고 저희가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